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톡 권호철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대전 산내 곤룡골, 전국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학살지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에게는 낯선 이름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대전 산내 곤룡골 학살 사건 76주기, 그리고 제27차 피학살자 합동 위령제가 열리는 해인데요. 오늘은 대전 산내 곤룡골 대책회의 임재근 집행위원장과 함께 곤룡골의 현재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잠시 후에 이 문화예술제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네네네. 내일은 이 대전 산내 곤룡골 이 학살 사건 제 76주기 제 27자 이 피학살자 합동 위령제가 열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올해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의례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년 이제 진행되는 이제 제사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뭐 지난해와 올해가 특별히 이제 다르진 않는데, 사실 이 민간 학살 이제 희생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예, 의례라는 것이 사실 특별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가 27차이고 네, 사건이 일어난 지 76주기예요. 예, 그럼 그 차이 동안에는 음, 의례적인 어떤 추모 행사도 하지 음. 못했던 시간이다라고 본다라면, 매년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이제 추모제라는 것을 의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뜻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뭔가 변화를 좀 느끼는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매년 똑같은 비슷한 행사를 하더라도 예, 그 뭔가 좀 다를 것 시점마다 예 같은데요. 그 예, 중요한 이슈들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사실 유족들의 어떤 이제 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 유족들을 조금 이제 분통을 터지게 예예 했죠. 분통을 터지게 예, 했던 일들도 있어서 조금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이제 위령제였다라면, 올해는 올해 초에 이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새롭게 이제 발족하면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음. 이제 평화공원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착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분위기에서 위령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청취자분들께서는요, 아직 이 권령권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네, 그럴 거예요. 겁니다. 근데 네. 어떤 일이 좀 일어났었는지 아,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한국 전쟁 1950년 예,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원래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제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에 의한 자국민 학살 사건이에요. 네, 무려 그 규모가 최소 1,800에서 7,000명이라고 음, 하는 엄청난 규모의 민간인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이제 학살당한 사건인데, 예, 형무소 재소자라든지 이제 음, 감옥에 있진 않았지만 국민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라는 이유, 아, 또는 요시차린이다라는 이유 등등등으로 불법적으로 이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예, 빼앗겼던 그런 가장 좀 처참한 그 전쟁 범죄다라고 볼 수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벌써 76년이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유족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가까이 보실 거고. 네. 그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이분들도 이제 나이가 드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좀 노약해졌다 이런 좀 느낌이 들면서도, 예.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자신의 가족들의 이제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진상 규명을 받고, 예. 그다음에 그걸 더 넘어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이제 모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추모 공원을 이제 보는 게 이제 희망인데, 예. 계속 기다림에 이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 어. 기다림 속에 지쳐갈 만도 하지만 그래도 예, 잘 이겨내고 계시죠. 예, 좀 예측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가장 그 음. 원하는 일,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좀 풀어드려야 되는 음. 그 말씀이 뭐가 좀 그 많으실까요?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가족이 국가 예. 공권력에 의한 전쟁 범죄로 무고하게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예, 그걸 이제 아.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데, 예예예. 진상 규명이 되기를 이제 바라시고, 음. 1기 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진실 규명을 받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바라시는 거는 그 희생자들이 묻혀 있는 안매장된 그렇죠. 그 지역들에서 최소한 희생자들의 유해라도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 갈망들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다행히 예. 2007년도에 국가기구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예. 그 과정에 이제 국가기구가 해산되면서 약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2015년도에 민간 차원의 유해 발굴이 음. 이제 시작되면서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 예. 과정에서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발굴이 이제 진행이 돼서, 음.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해 발굴을 좀 이제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음. 1472구에 달하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단일적으로는 가장 많은
이제 유해가 발굴되는 곳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더 음. 나아가서 뭘 할 것인가? 그렇죠. 이 발굴된 유해의 주인을 찾아서 가족들에게 인계하는 건데 어. 이게 조금 쉽진 않아요. 기술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의지도 사실은 조금 없었다라는 아. 건데 왜냐면 국가에서는 이제 예산을 핑계로 음. 이제 유전자 DNA 이 검사들을 조금은 좀 방기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진행 나아지고 중에 있습니까? 있어서 예, 좀 아.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대전 시민들만 있는 게 아,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전국적으로 예, 다 예, 이게 예. 고루 네. 그게 인제 대전 이 산대 골룡골 사건의 난제일 수도 있는데 예. 왜냐면 왜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 활동을 할 때도 '왜 이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모를까?' 이런 고민들이 예. 있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선은 그 많은 희생자들 중에서 대전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 대전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끌려갔던 대전 감옥이 당시 음. 차지하고 있었던 특성도 또 있습니다. 왜냐면 어. 전국 각지에서 이감된 소위 인제 어. 정치범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주도에서 예, 예. 7년형 선고받았던 제주선 사람들 300 명이 대전 아. 감옥에 왔었고 그다음에 인제 여순 사건으로 14년대 예. 군인들을 비롯해서 여수, 순천 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끌려오기도 했었고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 막 오다 보니까 예. 이해가 좀 되네요. 지역민들이 피해자들이 적다 예. 보니 오히려 무관심해진 그러네요. 거 아닐까 이런 그래서 한번 생각합니다. 여쭤봤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우리 유족들을 분통을 좀 터지게 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좀 어때요? 죠? 어 아주 다행이죠. 왜냐면 어. 그 사이에 인제 정권이 인제 바뀌었고 그리고 인제 위원회가 인제 새롭게 출범을 예. 하면서 예. 현재 인제 위원회 구성이 인제 거의 인제 딱 잘 된 상황입니다. 왜냐면 음. 처음에 위원장 한 분만 이제 임명되었다가 거기에 인제 위원장을 포함해서 13 명의 위원들이 네. 완성체인데 예, 어.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모두 임명이 끝났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요? 본격적인 이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제 상황에 이제 돌입을 했고 음. 그다음에 특히나 인제 위원장 송상규 위원장의 의지가 대단히 인제 이제 높기 때문에 예. 뭐 유족들을 비롯해서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예. 있습니다. 지난 2 월에 이 3기 진실화위원회가 출범한 거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쪼끔 달라진 점을 좀 설명해 주신 거죠? 아니면 뭐 더 네네네네. 보태실 말씀 어 있으십니까? 우선은 이전보다 위원회의 어떤 조직의 규모가 좀 커졌어요. 음. 그러니까 위원들의 인원수도 좀 네. 늘어났고요. 뭐 그다음에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 조사의 범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확장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 기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할 그렇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또 4 기, 5기 이렇게 갈 음.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어쩌면 이번 어. 3 기가 마지막 진실화해위원회일 수도 왜 있겠다. 그러죠? 왜냐면 이것은 한시적인 국가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아. 상설적인 국가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무한정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러한 어떤 부담감을 안고 있고 기대감을 함께 안고 있다. 그래서 한 번에 연장을 할 수 있긴 이 몇 하겠지만 년이죠? 이것이 아마 4 년으로 아마 인제 기한이 아. 정해져 있고 예. 추가로 지금 정확하게 지금 헷갈리는데 이제 그렇군요. 2년 정도 인제 연장할 수 음. 있다라면 이번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 진상 규명에서는 마지막 위원회이지 예.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족들이 원하는 게 이 유해 발굴 그다음에 이 신원 확인 뭐 네네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 풀려 나가고 있는가요? 어 어떻습니까? 풀려는 나가고 있긴 하지만 예. 약간 이제 진척도가 조금 느린 거죠. 음. 왜냐면 유족들의 바람과 국가의 인제 제도화 사이에서 인제 속도의 차이가 좀 발생하는데 국가에서는 항상 이제 예산 문제를 인제 언급을 하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유해 발굴도 예산이 없다. 예산이 어. 부족하다." 예. 그럼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인제 예산 부족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기 때문에 유족들과의 이런 갈등들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음. 그다음에 인제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다. 어 결국은 예. 예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인제 극복하는가가 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정부 입장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음. 그러한 책무가 있다라면 좀 우선순위를 이 과거사 청산 특히 이 민간 학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 골룡골에서 1,400여 구의 유해는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네네. 말씀대로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신원 확인도 그렇고 여러 네. 가지가 힘든 거는 큰 문제는 예산인 겁니까? 그렇죠. 네네네. 아, 예. 다른 뭐 그 기술적인 과학적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도 가장 큰 있죠. 것은 예. 예산이 음 로 인해서 이 발굴 작업이 더딘 거네요. 이제 많지가 예. 더뎌졌고 지금 상황에서는 유해 발굴이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 올라왔지만 다음 과제는 인제 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데 유전자 검사에서 지금 나서는 과제는 뭐냐면 이게 어 유해에서 발굴한 유전자와 그다음에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에서 인제 채취한 유전자를 대조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해에서 발굴한 유전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유가족일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인제 DNA 정보를 많이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와 함께 인제 홍보 문제도 조금 많이 걸려 예. 있습니다. 음. 그러면 결국은 정부의 의지 문제일 수 네, 있죠. 그렇죠. 예산이라고 하면. 네네네. 아, 좀 답답하네요. 네. 얘기 들어 네. 바쁘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저만 걸 또 풀어 바쁘면 안 풀어 되고요. 예, 예. 이걸 좀 풀어 정치권 가시려면. 그다음에 인제 뭐 행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드는 느낌은 과거에 비해서 정치권도 그렇고 지역 네. 사회에서 다행히 우리 이슈앤톡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네네.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어 시끄러드는 듯한 느낌? 뭐 그래도 뭐 그렇지 2000 년대 않습니까? 이전에 비하면 아유, 엄청나게 그렇죠. 그건 늘어난 당연히 거고 예예. 대전 이 산내 권령골 사건에 대해서 인제 그래도 언론을 비롯해서 사회의 관심이 촉발된 것은 예. 예. 2000 년도부터 인제 대대적인 유해 발굴을 하면서였었어요. 음. 근데 인제 유해 발굴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난 상황에서 잠시 조금 이제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역사를 그쵸. 특히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유족들이 좀 고령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좀 같이 함께 가는 분으로서 좀 이 네. 느끼는 절박함이라 할까요? 네. 그걸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십니까? 올해가 76주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고 인제 76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그때의 희생자의 인제 자녀분들 중에서 4 살박이가 있었다라고 어, 치면 80 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80이란 나이는 뭐 세상을 견디지 못하고 인제 나이가 들어서 인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제 세월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연세 드신 유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건강이 좀 안 네. 좋아지시다든지 작년에는 인제 오셨는데 올해는 못 오신 분들 중에서 음. 안타깝게 인제 돌아가신 분들도 그리고 아까 계시고 말씀대로 예. 신원 확인도 그럼 어려워지는 거죠. 뭐 그 그렇죠. 고령화가 되시고 예예예. 하면 그래서 인제 또 그런 전체적으로. 분들이 생전에 체열을 해서 DNA 정보를 이제 남겨 놓으신다라면 예예예. 그래도 가능성은 예, 있지만 그러네요. 좀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좀 안타깝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 이 평화공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상반기 이 착공이었는데 현재는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현재는 그러면 추진 사항이 좀 어떻습니까? 뭐 사실 당초 처음 계획은 2016 년도에 결정됐을 때는 예. 2020년 완공이었거든요. 벌써 예, 완공됐어야 근데 되네. 2020년쯤에 한번 연기가 돼서 2024년 음. 완공으로 또 한번 조정이 왜 됐었죠. 그래요? 이게 또 이것 또한 이제 예산 국가의 문제입니까? 예산 문제이기도 하고 의지 의지 문제이기도 문제인가요? 하죠. 그래서 현재는 2026 년으로 인제 또 미뤄진 상황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상반기에는 착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음. '올해 유령제를 현장에서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 안타까운 건지 아니면 다행인 건지 예. 올해에도 인제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어. 이야기는 뭐 올해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만이 이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 착공이 인제 시작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나간 10 년의 세월들이 뭐 시간만 지난 게 아니라 예. 그 시간 동안 뭐 물가도 상승하고 뭐 그다음에 지연도 되다 보니까 예산도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 국가적으로 본다라면 정말 손실이 큰 거죠. 음. 계획대로 했더라면 유족들도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당연하죠. 국민들의 세금도 많이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요, 이 어떻습니까? 이 골룡권 평화공원이 갖는 의미라고 할까요? 이게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민간인 학살 이 추모공원이라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네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추모공원, 평화공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제주 사삼평화공원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 대전 인근에 이제 영동에 이제 충북 영동에 이제 노건이 평화공원 등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의 사건을 이제 주로 다루는 이제 평화공원이잖아요. 예. 근데 산내 권령골에 들어설 평화공원은 산내 권령골 사건을 음. 비롯해서 네. 한국 전쟁 전후에 발생했던 모든 민간인들을
추모하고 그들을 위령하고 이곳에서 이제 평화 인권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이제 상징 시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전국 단일 시설이다 보니까 이전에 다른 지역의 어떤 추모공원, 평화공원에 비해서는 이제 성격이라든지 특징 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색다를 수밖에 남다를 수밖에 음. 없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해 이 유해 화장 문제가 또 논란도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이게 현재는 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어 있습니까? 처음에 이 전국 단위의 인제 추모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예. 때에는 유족들의 어떤 이제 뭐 동의를 받아서 뭐 그러니까 DNA를 통해서 신원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음. "화장해서 편안히 모시겠다."라고 좀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유족들도 전문가분들이 인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제 동의를 해 네.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이 유해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사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인제 가능해진 일로 인제 바뀐 거죠. 그러면은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을 인제 진두지휘했던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에 인제 동의했던 거를 왜 번복하려고 하냐 뭐 이렇게 인제 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유족들은 가족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예. "유해로 화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인제 반발을 하셨고 예. 시민들을 상대로 인제 서명도 받고 뭐 기자회견도 음.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유족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화장하는 방식이 아닌 인제 보존하는 방식을 예. 좀 찾아보겠다. 이렇게 좀 선회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좀 하나 평화공원권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조성하는 데 있었을 때 유족과 네. 그리고 또 대책회의 네네. 여기에 이분들의 의견도 좀 여기서 들어주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인제 자문위원단이라는 게 예. 있어요. 거기 아. 자문위원단에는 인제 전국 각지의 인제 유족 회장분들이 인제 몇 분이 예. 참여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이제 반영이 인제 되는 음. 건데 음. 근데 이 자문위원회 회의가 1 년에 뭐 2 번이라든지 그다음에 예. 실제 자문위원단에서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잘 인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조금 이 갈등이 인제 표출되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 네네. 국가폭력 피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좀 바뀐 이후로 좀 네. 기조가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바뀐 측면이 있고 예. 바뀌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 예를 어. 들면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국가 기구의 구성 차원에서는 좀 큰 변화가 있죠. 음. 근데 어 인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를 못 느끼겠다라는 게 현장의 저의 인제 체감 음.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음. 이 공원의 그 조성하겠다는 결정이 2016 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네. 결정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소위 인제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그러면 이것이 빠르게 됐냐?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제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이 과거사 청산 특히 민간 약살 문제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주제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전 이번 이재명 정부가 더 큰 좀 용기를 내서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좀 적극성을 더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예. 있습니다. 아직은 기대 중이라고 생각하고 네네네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지방 정부도 7월 1 일부터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어떻습니까? 또 대전시에 네. 바라는 바나 뭐 근처인 충남이든 어쨌든 네네. 특히 대전시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바라는 바가 뭐 예 있으시다면. 바라는 바 많죠. 예예. 특히 미리의 얘기를 한번 하시죠. 네. 특히 대전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우리 그럼요. 지역에서 있었던 맞습니다.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민들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 또는 인제 전남 광주 특별시가 됐는데 광주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5.18에 대해서 잘 모른다? 또는 지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쪼금 의아스러울 거잖아요. 근데 이 우리 대전은 정말 큰 사건이거든요. 최소 1,800 에서 7,000 명이 학살당한 사건이라고 음. 한다라면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텐데 뭐 그런 인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노력들을 특히 지자체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산내 골령골 사건을 대전형 평화 인권 교육의 하나의 상징으로 좀 삼으면 좋겠다. 그것이 대전시 광역시 그다음에 대전시 교육청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동구청 등등등이 함께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좋겠다라는 네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에게 이 권력권은
좀 뭐랄까요? 좀 먼 나라 이야기일 수 있어요. 좀 네네. 아쉽게도 그럴 네네.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과거를 또 잊지 않아야 될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한 말씀 교훈을 좀 주실까요? 네.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일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일제 예. 강점기 독립운동도 배우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과거사도 많이 이제 배우는데 어쩌면 저는 이 일을 우리 젊은 분들이 함께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예. 왜냐면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희생당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명단이 확인된 한 500여 명을 제가 나이를 이제 살펴봤거든요. 예예. 평균 나이 희생자들 예. 학살당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27.5세예요. 아 20대가 젊은 가장 사람들이네요. 많았고 그다음에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청년들하고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허. 그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음.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무관심의 영역들을 조금 이렇게 관심의 영역으로 좀 돌려주신다라면 더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좀 들으셨을 법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네네. 이거 너무 오래된 일 아니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들으면 좀 어, 어떠세요? 오래된 일이긴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음. 싶어요. 그러한 전쟁 시기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전쟁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예. 근데 그 학살의 어떤 이제 핑계가 됐던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끝났는가? 음. 1953년 7.27 정전협정을 통해서 끝내자고 했는데 못 끝내고 지금 26,600일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끝내지 못한 전쟁 속에 또 다른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지금 품고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이 방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예예. 당장 어떤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져서 전쟁이 재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이 전쟁 상태를 쉬고 있는 게 너무 오래되면서 그냥 무감각해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는 미래에는 그런 일들을 다시는 인제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음. 이제 이 바람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약간 좀 역사에 대한 좀 민감성들을 좀 더 음. 높여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령제 내일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아 네. 열리나요? 정확히? 예. 위령제는요 매년 6월 27일 날 합니다. 아. 최근에는 그 예. 이유는 국가에 의한 조사, 진실화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처음 학살이 시작된 게 50년 6월 음. 28일 날 벌어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날 제사를 지내듯이 하다 보니까 음. 대전 위령제는 매년 6월 27일 요일에 상관없이 하고요. 음. 최근에는 오전 11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1시간 전에는 종교인분들이 음. 이제 각자의 종교의 방식으로 그분들을 이제 추모하는 종교 제례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면은 자원봉사자들도 좀 아 필요하실 그럼요. 텐데 필요하죠. 그게 잘 돼가고 계십니까? 그래도 마음 내주시고 시간 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예. 올해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위령제 네. 대비해서 직접 벌초도 하셨다고 아니 제가 들었는데. 직접 벌초한 거 아 아니고요. 그러세요? 예예. 제가 그 잘못된 정보를 벌초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거들어 네. 드리고 그분들 아. 음료수도 사다 드리면서 좀 현장을 예. 살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듣기도 잘 들리고 하는데 이 골령골 찾는 분들에게 좀 직접 그 네. 현장에서 무슨 교육도 좀 해주시고 네. 이런 일도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저에게 현장을 설명해 달라는 분이 계신다라면 음. 제가 시간이 맞으면 언제든지 한 음. 명이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요. 제가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제 평화 인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마지막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골령골이요. 아까 말씀하셨 대로 기억하는 일이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오늘의 아까 그 말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네네. 이런 평가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울림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는 제가 원래 인제 평화통일 교육을 하는 음. 사람인데 예. 결국 전쟁의 상처, 평화가 파괴됐을 때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인제 생명권이 음. 되었다라는 현장을 인제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음. 그 당시 군인들, 경찰들이 국민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군인은 절대로 국민들에게 총을 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왜 그 당시 군인들이 그런 부당한 명령을 수행했던가? 음. 사실 민주주의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고 질적인 발전이 안 됐기 때문인 거죠. 예. 저는 우리나라의 이 분단 구조 속에서 그 민주주의를 그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음. 지난 2024년 12월 달에 예. 저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혁. 예. 왜냐하면 그 예. 계엄의 밤에 동원됐던 우리 젊은 사병들 중에서 예예. 국회에 출동했더니 '이거 뭐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자각했던 젊은 그렇죠. 청년들이 맞죠.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들이 민주주의의 가치, 그다음에 어떤 국민들에 대한 소중함, 그다음에 이제 인권, 뭐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예.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음. 그 외에는 이전에 발생했던 수많은 이 학살의 피해들, 그다음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그런 켜켜이 쌓였던 희생과 헌신들이 예. 그 젊은 친구들에게 전달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명함을 받았었는데 이 네네. 사단법인 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사무처장 맡고 아, 계세요. 이게 네네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말 그대로 이제 평화통일 교육을 하는 민간 아니 예. 근데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의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도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요.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뭐 산내 골련골을 비롯해서 이제 한국 전쟁의 현장들을 이제 안내하면서 현장 교육도 하고 음. 예, 뭐 모든 것들을 합니다. 다양한 평화통일 교육을 하고 그러시네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령제를 앞두고 우리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정말 비극적인 이런 참사들을 이제 나와는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음. 해준다라면 그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 사회가 다시는 절대는 이런 과오를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내 음. 골련골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골룡골은 76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이름을 찾지 못한 희생자들이 있고 진실규명과 기억의 과제 역시 현재 진행형인데요. 과거를 바로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대전 산내 골룡골 대책회의 임재근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슈앤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